이분도 역시 17세기 태어나서 18세기에 살았던 분이고요. 앞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시면 슈베르트가 나오는데요. 다시 좀 자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 저분인데 저분 18세기 저분은 이제 18세기 거의 후반에 태어났네요. 한참 시대가 뒤로 갔죠. 그리고 19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작곡가입니다. 이분이 살았을 정도 되면 그나마 조금 이제 음악 애호가들이라는 사람, 음악은 뭔가 독립되어서 감상할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음악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그 음악 감상에 실내악을 연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조금 정착되어 있던 시기예요. 아마도 그때도 뭐 연주회 때 무슨 뭐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든지 무슨 연주회 때 귀부인들이 앉아가지고 맨 앞줄에 앉아서 이렇게 이 뭐죠 뜨개질 무슨 코바늘 이런 거 뭐 하고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리고 뒤에서는 식사들 하고 있고 뭐 이런 그 광경이 펼쳐졌던 게 당시에 이제 음악회죠. 그러니까 음악은 기본적으로 좀 편하게 대충 그리고 기분 좋아지려고 듣는 것이다 라는 게 음악의 기본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작곡가들은 자꾸만 음악적인 논리를 이것들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꾸만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음악의 걸작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사실 인정하고 그걸 감상하는 사람의 숫자는 아주 극히 소수였고 한참 뒤에 뭐 바하가 죽은 지 100년 뒤쯤이 돼서 그 사람의 작품이 조명받았듯이 당시에는 거의 그러한 음악적 가치 같은 것들은 잘 인정을 받지 못했죠. 이분의 작품 중에서 한 곡 짧은 거를 들을게요. 그 송호라고 하는 가곡인데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혹시 뭐 다 이렇게 교과서 같은 데서 이렇게 실려 있어서 부르고 그랬던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좋은 기억의 경험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공간에 지금 한 7, 80명이 운집해서 요 송호를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그것도 음반을 통해서 듣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들어도 좋고요.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뭐 집에서 뭐 송호 매운탕을 끓이면서 소주 한 잔에 이거를 들어도 뭐 당연히 우리 귀는 즐겁습니다. 예, 기분 좋고요. 예, 뭐 장례식에서만 안 들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예 노래죠. 제가 이 곡은 뭐 다 아시는 곡인데 들려드린 이유는 글쎄 뭐 오늘 그 음악 감상에 관련된 이 이야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물론 뭐 음악을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 조예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뭔가 다시 한번 환기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평소에 뭐 음악하고 좀 가까워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내가 음악을 건성건성 듣고 있는데 이건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좀 짜봤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슈베르트는 이 가곡을 쓴 이후에 요 송호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그 실내악을 한 곡 쓰게 됩니다. 이 바로 보시다시피 이게 송호 오중주를 연주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분이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클래식 너무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마음에 부담감을 느낄 것 같지만 전혀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드리면 이제 슈베르트가 그 어떤 북독일 무슨 광산촌에 이렇게 여름에 놀러 갔다가 한 거기 그 광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아마추어 첼리스트였는데 그분으로부터 작품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슈베르트가 왔으니까 여름에 여기 머무는 동안에
우리를 위한 작품을 좀 한 곡 써다오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한 옵션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부탁한 것이 피아노 오중주였는데, 뭐 피아노 오중주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보통 현악사중주에다가 피아노 한 대가 더해진 거를 보통 피아노 오중주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저기 맨 왼편에 앉아 있는 저분이 이제 바이올린 주자인데, 원래 현악사중주에는 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2대에 비올라 1대에 첼로 1대, 이렇게 해서 보통 현악사중주라는 것을 연주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당시에 그 작품 의뢰자와 함께하고 있는 음악 연주를 하는 그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이 맨 오른쪽에는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그냥 한 대만 잡고 갈 때 한 대만 편성해 넣어주고 베이스를 대신에 넣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편성의 현악사중주죠. 바이올린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올라, 가운데 여기 첼로, 그 다음에 콘트라베이스까지 있는 이런 편성의 현악사중주에 뒤에 이제 피아노까지 있는, 그래서 5명이 연주하는, 그래서 피아노 오중주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현악사중주에다가 뭐 이제 클라리넷 한 대가 많이 붙는다 그러면 뭐 클라리넷 오중주 이렇게 부르죠. 클라리넷 5대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편성으로 이제 보통 그 편의상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작품 의뢰자의 옵션이 뭐였냐면, 당신이 그 발표했던 그 송호라는 가곡이 참 좋던데 그 멜로디가 좀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그런 악장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뢰를 하죠. 그래서 뭐 슈베르트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악장에 그 느린 이제 안단티노 리듬으로 주제와 변주곡을, 그 송호의 멜로디가 등장하는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주제가 등장하고 5개의 변주가 나온 다음에 다시 주제가 나오면서 곡이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의 악장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냥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냥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슈베르트 친구들도 많이 그랬거든요. 슈베르트한테 작품 연주하라고 해놓고서 같이 들어주면서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많이 놀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그 음악이 말하고 있는 논리와 방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좀 혹시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곡이 진행될 때 지금이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좀 잠깐 감상에 방해가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악장 안단티노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좋으셨나요? 표정이 그닥 밝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사실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음악 감상의 거의 표본으로 생각을 하죠. 뭐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들어도 좋은데 이 음악이 원래 어떤 모양새로 생겨 있고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가장 이 변주곡이라는 형태는 사실 가장 단순한 형태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들은 음악은 이제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음악을 조용하게 감상하고 음악에 몰입해서 감상하는 거는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또 오랜 갈등이 있었고 오래 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거기 그 바그너의 모습이 있을 텐데, 예, 뭐 저런 분이죠. 저분은 이제 1813년생이니까 19세기 분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아까 그런 음악의 음악적인 양식에 의해서 음악을 감상하는 전통이라는 게 뭐 슈베르트 이후에 뭐 슈만 또는 뭐 나중에 브람스 신고전주의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됐다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음악이 다시 독립된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뭐 총체예술, 종합예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 커다란 그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연극과 드라마 안에
오늘로 생각하면 사실 영화 음악과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바그너 추종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음악이 이제 전체적인 예술의 일부분이 되는, 다시 그것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논리를 가졌죠. 그러니까 뭐 오페라 안에서 무슨 인상적인 무슨 아리아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더라도 음악의 전체적인 그 음악극의 줄거리와 그 진행이 훨씬 더 중요한, 직접 대본도 쓰고 그랬던 분이죠. 뭐 이런 음악이 이제 19세기 무렵에 또 등장하는 거죠. 뒤에 이제 그 에릭 사티가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 1866년생인데 뒤에 1920년대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걸쳐서 사신 분이 등장하죠. 저분은 아예 자기 음악을 가구 음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짐노패디나 뭐 이런 이 사람의 그 대표적 곡들이 이렇게 연주가 되면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말씀들 안 나누세요? 저는 제 음악은 저기 뒤에 놓여 있는 가구 장식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개념치 마시고 편하게 말씀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 음악 들으세요. 그러니까 벌써 BGM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음악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감상되고 들리고 있고 소비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니까 축음기가 나오죠. 레코딩이라는 게 되죠. 우리 생활 곳곳에 이제 음악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제공되는 세상에 오니까 음악은 그야말로 정말 BGM이 된 겁니다. 뭐 그 연주자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저 사람은 왜 재즈를 들려준다고 하고 금요일 밤 불러놓고서 딴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겨우실까봐 하나만 5분만 쉬고요. 그 다음에 재즈 얘기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럼 뵙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이고 2층에도 있는데